자, 이제 2장. 요건 좀 배우셨을 거예요. 좀 해볼게요. 자, 2장이 이론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파트예요. 2장. 예. 아마 내일 나눠드릴 건데, 왜냐면 오늘은 아직 재무회계 그 기출문제 안 끝났죠? 그죠? 그거 일단 해야 되니까. 자, 요거 재화의 공급인데,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재화가 되려면 재산적 가치가 일단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물건 또는 권리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통화, 수표, 어음 있죠? 얘네들은 결제를 하는 수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재화로 안 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은 우리가 재화로 볼 수는 있지만 워낙 거래가 많아서 세무서가 판단을 포착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화가 그냥 아닌 걸로 봐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포착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의하실 건 전기는 재화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기세 내시잖아요. 그럼 전기세 부가가치 있을 겁니다. 아마. 진짜로. 알죠? 그래서 전기는 재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도 꽤네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자, 일단 1번 담보 제공. 우리가 항상 회계든 세법이든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죠. 맞죠? 그럼 담보로 내가 자동차를 제공을 해서 돈을 빌리면 분명히 형식은 재화를 인도한 거예요. 자동차 담보로 잡혔으니까. 하지만 실질은 여전히 내 겁니다. 맞죠? 그 돈을 안 갚아야 이제 실질적인 이전이 은행한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담보의 제공 자체는 재화의 공급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이 이전이 안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옷가게를 하시는데 그 옷가게가 여러분이 접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옷가게를 인수하고 싶어. 아셨죠? 그래서 이게 포괄적 양도다라는 건 그 사업을 한꺼번에 다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옷가게를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내란 얘기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가게를 만약에 1억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10%인 1,000만 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저한테. 그럼 제 입장에서 부들 떨리죠. 아니 1억도 돈도 막 1억도 되게 비싼데 왜 1,000만 원까지 내야 돼서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양수하는 걸 꺼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사업의 양수 또는 양도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3번 조세물납. 자, 여러분 조심하시겠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에서 국가 납세 의무자에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 맞죠? 우리가 국가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상대방의 거래 내역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때려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재화를 매입하면 부가가치 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차피 줘봤자 세무서 갖다 내는데요? 그래도 줘요. 왜 주냐면 상대방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세무서가 파악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1억짜리 매입할 때 1,0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맞죠? 1,000만 원 주면 그 1,000만 원을 일반적으로 내겠죠. 그럼 낼 때 얘가 저 매출액이 1억입니다 라고 신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법인이면 법인세 매출 자료 쓰는 거고 개인이면 소득세 자료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 부가세 납세 의무자예요. 유일하게 국가가. 자, 그래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거든요. 근데 세금을 물납한데 이게 뭐예요? 세금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납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사의 물납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세금 자체가 이미 파악이 됐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납부를 시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법률에 따른 경매나 공매. 자, 요걸 설명드리면, 자, 경매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경매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공매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경매를 하는 걸 공매라고 불러요. 공공기관이 경매 때리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요. 제가 체납자예요. 체납자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빨간 딱지 붙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 체납한 놈들한테 그럼 우리가 압류한다라고 불러요. 맞죠? 근데 요놈 새끼가 계속 세금을 안 내네? 그럼 그 물건을 막 가지고 갑니다. 아시죠? 그 물건을 가지고 가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 세금에 충당을 해야 되니까. 아셨죠? 그때 경매를 붙여버려요. 아셨죠? 그럼 경매를 붙일 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매에 낙찰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업자라고 하면 재화를 매입한 거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아셨죠?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근데 자, 그 물건의 인도, 우리가 그 재화를 인도한 건 그 재화의 주인은 체납자인 저죠. 물론 인도를 한 거 자체는 세무서지만 그 물건의 주인은 저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에서 항상 인도한 것의 원래 주인을 봐요. 그러면 재화에 인도하면 제가 부가가치를 낼까요?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당초에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낼 리가 없죠. 이해되세요? 근데 낙찰자한테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세금에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매입자도 매입세 공제 못 받고 납부자도 납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세무서는 어차피 똔똔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에 따른 경매나 공매는 납부자가 납부를 할 경제적 여건은 안 되는데 얘를 재화의 공고로 보게 되면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만 돼버리니까 세무서는 세금 손실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죠. 0, 0 이렇게. 아셨죠? 꼭 외워주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있는 사지선 따로.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계속 고개를 락 하세요. 락? 이게 다 이렇게 재미없어요? 참으세요. 그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워낙 좀 중요한 애니 간주 공급할 거거든요. 간주 공급이 워낙 중요해요. 아셨죠? 중요한데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시니까 일단 10분 쉬셨다가요. 11시 좀스럽지만 37분 지금 26분이거든요. 37분에 마지막 교시 할 건데 마지막 교시 때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워낙 중요하네. 워낙 중요한. 알겠죠?